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다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위해서 멋진 계획 많이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요, 어느덧 영국에서 지날 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학교가 쉬는 날에는요, 영국 내에서 아니면 유럽 쪽으로 좀 여행을 다녀볼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제가 미중 방송을 쉬는 날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왕인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초이스스탁의 할인 행사에 대해서 넋두리를 하고 계십니다. 50% 평생 할인 한 번 더 해주세요. 바빠서 놓쳤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수 하나를 했다고 저번 주엔가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렸죠. 초이스탁의 할인 행사는요, 50% 평생 할인이 아니고요. 첫 번째 해에는 50% 할인,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40% 할인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관대한 할인 정책이 아닐까. 왜냐면 지금까지 시킹알파라든지 다른 멤버십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요, 보통 첫 번째 해에는 50% 할인이 되더라도 두 번째 해부터는요, 정가를 내고 계속해서 연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진행된 할인 행사는 첫 번째 해 50%,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40%의 할인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왕인주님 초이스탁이 꼭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입하셔도 첫 번째 해부터 그리고 평생 40% 할인을 계속 받으실 수 있거든요. 40% 할인 받으시면 24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 투자의 필수적인 정말 유용한 툴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홍보 말씀을 제가 김인중 대표님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 전달해둔 점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의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송난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댓글은 꼭 읽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MD가 많이 올라와서 $115 부근인데 지금 들어가려니 갑자기 너무 올랐다는 생각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맞습니다. AMD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주가라는 것은요, 그 주식을 언제 샀는가, 언제부터 보유했는가, 언제 팔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천차만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5일 동안 AMD의 주가는 무려 12% 급등했고요. 한 달 동안은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 타임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주가는요, 천차만별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6개월로 기간을 바꾸면요, AMD 주식은 6개월 전에 비해서 무려 17% 이상 폭락한 상황이고요. YTD로 봐도 마찬가지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의 5%가량 빠졌거든요. 그리고 1년으로 바꿔도 마이너스 29%입니다. 따라서 이 주식이 비싸다는 것은요, 결국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정말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요, 꼭 분석 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강추하는 게 초이스스탁이잖아요. 한동안은 제가 초이스스탁과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기꺼이 이렇게 마음 놓고 추천을 못 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초이스스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투자 정보에 대해서 확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김인중 대표님 대신 홍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예를 들어서 AMD 주식을 잠깐 들어가서 보죠. AMD
AMD를 클릭하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밸류에이션이 어떤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조금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AMD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로 나와 있고요. 적정가는 156입니다. 클릭을 또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AMD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과거에 한 1년 전만 해도요, 고평가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오히려 지금은요, 저평가 영역으로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주식의 주가가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평가할 때는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천차만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 가지고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의외의 결과를 맞이하실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죠. 여기 보시면 하루 전에 나는 나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재밌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미주님, 처음 하실 때 구독하고 포트폴리오도 따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상 계좌는 그대로 방치한 채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엔비디아는 무려 수익률이 1108%가 되어 있네요. 좀 많이 사두었으면 팔자가 바뀌었을 텐데 꼴랑 120만 원 사둔 게 1370만 원이 되어 있고, 한국 주식들은 2500만 원씩 사둔 게 372만 원이 되어 있고 계좌가 엉망이네요. 자,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나로님께서 만약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체크하셨으면요, 엔비디아 주식을 산 다음에 이제 주가가 100% 올랐을 때 100%나 올랐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주가가 2배가 됐잖아요. 그리고 200%, 300%, 500%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더 사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때는 절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를 가지고 수익률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기업의 주가는요, 이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닝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PER은 얼마인가, 거기에 성장률까지 대비해서 PEG 레이쇼는 얼마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하나의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6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두 가지의 특징이 바로 보이죠. 첫 번째는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보다 월등히 더 많죠. 따라서 어제도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애정하는 매그니피센트 7을 비롯한 대부분의 테크 종목은 오히려 빨간색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테크주들은 떨어지고 전반적인 시장은 상승세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제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섹터의 성적을 보시면요, 10개 섹터가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만 떨어졌죠. 이거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즉 테슬라, 아마존이 속해 있는 임의 소비재만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모두 급상승했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테크주도 0.14%니까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를 제외하고 굉장히 좋은 추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어제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무려 72.3까지 올라갔거든요. 시장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이제는 72% 이상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도 52%를 넘었습니다. 자, 이제는 모멘텀은 완전히 긍정적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시장의 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극단적으로 좀 시장의 폭이 너무 넓어지면요, 그때는 또 부정적으로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는 굉장히 좋아졌겠죠. 17.83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제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현재 69까지 올라가서요, 시장에 탐욕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극적인 탐욕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초이스 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 역시 76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76이라는 것은 과욕에서 이제 탐욕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슬슬 현금 비중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가능하겠죠. 어제는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AAII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3주 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장의 센티먼트는 상당폭으로 향상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4월 23일은 21.9%, 4월 30일에는 20.9%, 그리고 지난주에도 29.4%의 응답자만 시장이 향후 6개월 이후에 상승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견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 주에는 35.9%가 시장이 달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요, 44.4%는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들은요, 아마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6개월 이후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주식을 다 판 사람이 많다면 결국은 추가적으로 매도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역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도 44.4%의 투자자는요, 아직도 현금을 지키고 있다. 이 얘기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도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모멘텀을 즐길 필요가 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지온 토픽입니다. 어제는 두 종목을 빼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추세가 좋았던 AI 수혜주들이 다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급등한 종목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넥스트래커입니다. 넥스트래커가 어제 11.9% 급등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어닝 결과 발표 때문인데요. 넥스트래커의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빚을 기록했고요. 하이라이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비뉴, 매출은 작년 대비 18% 급등했고요. 에비타는 플러스 49%,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전년 대비 46%나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을 체이싱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매출이 지금 32억 달러에서 34억 달러를 전망한다. 이 얘기는 이제 2026년 회계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1년 동안 32억에서 34억.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장률이 10%, 잘해야 10%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 회계연도에 총 매출이 30억 달러였거든요. 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30억 달러에서 기껏해야 32억에서 34억이면요. 가이던스가 너무나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급등 추세에 있는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넥스트래커에 많은 자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실 문제다라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플러스 종목은 브로드컴이 어제 0.2% 올라가면서 AI 수혜주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거의 횡보를 했고요. 탈렌 에너지부터는 다 떨어졌는데요. 탈렌 에너지가 마이너스 0.05%, 우버가 마이너스 0.28, TSMC 마이너스 0.28, B2가 0.3%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0.35, 엔비디아 마이너스 0.38, 테슬라 마이너스 1.40, 팔란티어 마이너스 1.58, 비스트라 마이너스 1.72,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1.73, 트레이드 데스크 마이너스 2.07, AMD가 마이너스 2.32, 메타 마이너스 2.35, 아마존이 마이너스 2.42,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가 4.73%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미존 토픽이 대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던 이유는요, 기술적인 조정이죠. 그 얘기는요, 투자자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이 투자 기간인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 주식을 샀다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을 이익 실현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한 물량이 많이 나타나면서 어제는 하락세가 발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시장의 분위기, 센티먼트를 파악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증시 분위기는 너무나 좋습니다. 긍정적인 추세가 느껴지죠.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를 봐도 그렇고요. 공포 탐욕지수, 시장폭, 초이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를 봐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테크주들이 급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한 달 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 이 부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모멘텀은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이라는 것은요. 카탈리스트가 발생하면 꺾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현재 모멘텀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즐기되 시장에 커다란 악재가 발생해서 만약에 방향이 꺾이게 되면요, 이렇게 높이 형성된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어떠한 악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호재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제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었던 악재 하나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달 미국 소매 판매가요, 0.1% 상승에 그치면서 소비자들의 모멘텀이 둔화됐다.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소매 판매는 우리가 보통 리테일 세일즈 레포트라고 부르는 거죠. 자, 잠깐 주요 수치만 보시면요. 4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데 이코노미스트들은요, 0.2% 상승을 예측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3월 달에는요, 플러스 1.7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플러스 1.7에서 갑자기 플러스 0.1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 리세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약한 소매 판매 소식을요, 덮어준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PPI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PPI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자, 이 PPI가 5년 만에 최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잠깐 보여드리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4월 달에 0.5%나 하락하면서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는 3월 달에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자, 따라서 한 달 전에는 0.0%였거든요.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뿐만 아니라 0.5% 오히려 물가가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블룸버그가 실시했던 이코노미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예상치가 0.2%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0.2%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0.5%나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소비자들의 모멘텀은 둔화됐을 수도 있으나 문제는요.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연준이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어제는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바람에 경기가 나빠진다는 소식이 묻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도 만약에 물가가 잡히게 되면요. 연준 풋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마음을 편히 먹을 수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준 올인원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조금 바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2번 바빠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닝 시즌이고요. 두 번째는 13F 파일 시즌입니다. 13F 파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미국에서는 투자 자금이 1억 달러를 넘어가는 헤지펀드 혹은 투자자들은요, 3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주식을 샀고 어떤 주식을 팔았고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목록은 이렇다. 비중은 어떻다.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머니의 동향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13F 파일은요, 해당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요, 3월 달에 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3월 말일부터 45일 이후면 5월 중순이잖아요. 5월 15일까지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이 파일을 제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에 제출된 여러 가지 파일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레이 달리오인데요. 레이 달리오가 오락가락합니다. 어떨 때는 중국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중국 주식을 다 팔다가 이번에는 미국 주식을 다 팔고요. 중국으로 또다시 옮겨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요 매수 종목이 알리바바, 바이두, 그리고 또 하나는 골드 ETF인데요. 이 부분은 성공했죠. 최근에 이제 금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적절한 베팅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주요 매도 종목을 보시면 알파벳,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를 많은 폭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가장 위쪽에 스파이가 나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를요, 아직까지는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요, 반 이상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의 확신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S&P 500을 거의 60% 가까이 정리했다는 것은요, 미국의 투자 논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2000% 이상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구글입니다. 구글은 15.9% 비중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엔비디아가 나오는데요. 엔비디아 역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 18.7%를 팔았습니다. 아직까지는 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9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10위에는 CRM, 세일즈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위에는 아마존, 13위에는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도 보유 비중을 31%나 줄이면서 굉장히 좀 미국의 테크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브리지워터다. 지금 레이 달리오는 미국에 대한 확신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요. 레이 달리오는 투자 실력이 그냥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30년간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요, 연복리 7.71%입니다. 따라서 S&P 500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최근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된 수치인데요. 지난 3년간의 연간 수익률을 보면 6.47%, 그리고 3년간은 다 합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수익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게 레이 달리오이기 때문에 뭐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그냥 참고만 하셔라라고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최고의 투자자 스탠리 드룬크멜러입니다. 자, 스탠리 드룬크멜러는 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냐면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도나 뭐 눈이 오나 이분은요, 마이너스 수익을 내지 않고 언제나 플러스로 한 해를 마감하거든요. 따라서 스탠리 드루크멜러의 포트폴리오 현황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정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대형 기술주의 비중을 축소했다. 좋지 않죠? 일단 알파벳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저랑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존의 지분도 일부 축소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보유 지분도 축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반면 긍정적인 부분은요. 미존 탑픽 중에 한 종목은 많이 샀는데요. 추가 매수를 무려 457%나 지분을 확장했습니다. 바로 TSMC고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에 대한 굉장히 좀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탠리 드루크멜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탑 10을 좀 보도록 하죠. 탑 1, 탑 2는 다 헬스케어 종목이고요. 세 번째 쿠팡이 보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쿠팡을 오히려 지난 분기에 4.49% 추가적으로 매수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르카도 리브레 우리 아는 종목이죠.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TSMC를 456%나 지분을 늘리면서 9위에 당당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탠리 드렁큰웰러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요 22.75%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내는 굉장히 능력 있는 투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몇 개만 더 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빌 에크먼입니다. 자, 빌 에크먼은요, 미존 탑픽 한 종목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종목에 올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은 나이키의 지분을 청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펄싱 스퀘어는 보유 중이던 나이키 보통주 1877만 주를 모두 매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매도한 거죠. 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둘 다 나이키를 사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나이키라는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17% 이상 하락했고요. 자, 이렇게 나이키를 모두 청산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펄싱 스퀘어는요, 우버를 샀습니다. 그것도 무려 3천만 주 이상을 한꺼번에 샀거든요. 굉장한 물량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A 클래스를 399만 주에서 444만 주로 추가 매수했고요. C 클래스는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 클래스를 더 사고 C 클래스를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A 클래스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알파벳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투표권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빌 에크먼이 운영하고 있는 펄싱 스퀘어는요, 이번 분기에 성장성이 있는 모빌리티 기업 우버를 새롭게 편입하고요. 실적이 부진한 나이키 지분을 전량 청산했다. 이게 메인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빌 에크먼은요, 2004년 이후에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6.1%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을 보였죠. 물론 최근에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탑10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를 보시면 이번에 우버를 엄청나게 사면서 당당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무려 17.7%를 우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버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BN이고요. 그리고 3위 종목을 보시면 HHH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2위 종목도 그렇고 3위 종목도 그렇고 지금 빌 에크먼은 리츠, 즉 부동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구글이 보이는데요. 7위 그리고 8위에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7.92% 더하기 5.50%니까요. 두 주식을 합치면 지금 보유 비중이 한 4위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원래 이제 나이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정리했다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빌 에크먼의 수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5%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수익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우버를 많이 샀다. 과연 이번에 우버 주식에 대한 베팅은 얼마나 성공할런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수익률이 정말 좋은 데이비드 테퍼입니다. 아팔루사라는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하죠. 자, 데이비드 테퍼가 지금 현재 사모으고 있는 미주운 탑픽이 3종목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떠한 미주운 탑픽에 꽂혔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데이비드 테퍼는요, 1993년 설립 이래 30년 동안 아팔루사가요, 연평균 수익률이 28%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회적인 투자 전략으로 멋진 수익률을 매년 올리고 있는 능력 있는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아팔루사는요, 1분기에 공시한 13F 파일에 따르면 우버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의 지분을 늘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퀄컴 등 기술 대형주의 비중을 축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분을 확대한 종목을 보시면요. 우버 같은 경우는 보유 주식 수를 무려 113%나 늘리면서 320만 주로 확대를 했고요. 메타도 더 샀습니다. 12% 늘리면서 55만 주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도 더 샀는데요. 6.8% 비중을 늘리면서 20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반면에 주식을 판 걸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7%, 거의 반토막이 났죠. 이제 51만 주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비스트라도 팔았습니다. 좀 안타깝죠. 14% 감축하면서 23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도 3.5% 소폭으로 줄이면서 25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편입한 미주운 탑픽이 있는데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원래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13만 주 새롭게 매수를 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청산한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AMD입니다. AMD는 원래 120만 주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
팔아버렸다. 그렇게 되면요, 최근에 AMD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적절한 매도는 아니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데이비 테퍼의 탑 1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스파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풋이라고 써 있죠. 풋 옵션을 샀는데요. 풋 옵션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30%를 지금 스파이의 풋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완벽한 해칭이죠. 따라서 아팔루사, 즉 데이비 페퍼는요, 미국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풋을 이용을 해서 이번에 아마 많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풋이 아닌데요. 풋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애플이 있는데요. 애플 역시도 풋을 샀습니다.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애플이 가장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죠. 자, 다른 종목은 롱을 샀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상승에 베팅을 했는데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것은 알리바바. 알리바바는 지금 전체 비중의 15%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PDD니까 중국 기업이죠. 네 번째가 아마존입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5.7%를 아마존에 베팅하고 있고요. 6위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전체 비중의 3.78%, 구글이 3.75%, 비스트라도 보이죠? 9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10위에 우버가 올라 있다. 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미존 탑픽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랑 다른 점은 주가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해칭을 했던 전설적인 투자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데이비 테퍼의 지난 3년간의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17.95%입니다. 따라서 실력이 있는 투자자가 이번에도 멋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집몬스터가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집몬스터가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투자 의견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과연 메타를 둘러싸고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투자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메타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자사의 주력 AI 모델 출시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집몬스터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 AI 모델은 내부 목표 기준으로 6월에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지연으로 가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제품은 비헤모트라는 이름의 모델이며 보도에 따르면 4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입니다. 이건 뇌의 크기로 비유해보면 굉장히 큰 것이죠. 참고로 최신 GPT 모델들은 약 1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메타의 모델은 오픈 AI 모델의 절반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메타가 AI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출시 지연은 메타 입장에서는 분명히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점은 빅테크 전체를 놓고 보면 메타는 비교적 작은 모델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미 AI의 효과를 대규모로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월 분기에는 하루 평균 활성 사용자 수가 6% 증가했는데 이는 32억 명 수준으로 12월 분기에 5%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소폭 가속이 일어난 것은 더 많은 콘텐츠와 더 나은 타깃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이는 메타가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런 진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지연은 단기적인 역풍이지만 그들이 가진 기회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와 같은 대형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울월 딥시크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디퓨전 같은 기술을 통해 모델들이 급격히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자들은 이러한 모델들의 발전 속도에 대해 다소 더 신중한 기대를 가져야 하고, 둘째, 성능 향상이 정체될 경우 더 많은 하드웨어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출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기대 수준에 대한 통찰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확장된 이유는 이 AI 기술이 아마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큰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이 쓰고 있는 막대한 자금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 사이에는 인내심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두고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즉,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이걸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회의적인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AI 모델들이 개선되는 속도를 보라. 우연처럼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 실제로 모델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는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능 개선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지금 AI가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라고 해봐야 코딩과 고객 서비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 같은 사람이 이토록 낙관적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기술이 정말 구현하기 어렵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의 기업만이 이 대규모 지능을 실현하고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메타의 지연도 그렇고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기능 출시를 늦추는 일, GPT-R의 롤아웃 일정이 변경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이건 오히려 빅테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올 수 없고 결국 그들만의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시장의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메타 내부에서도 비헤머트의 성능이 외부 발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출시 지연이 아니라 기술력과 기대치 사이의 간극이라는 것입니다. 것이며 이는 메타뿐 아니라 모든 빅테크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말하자면 핵심 문제는 현재 AI 모델들이 낙관론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들이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는 상황에서 미래 기술을 실현하지 못하면 그 막대한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결국 도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헤머스는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스코어링 기준으로 보면 이 모델은 상위 5대 모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환경에서는 구조적으로 개선 속도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기대와는 다르게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